요즘 버스나 지하철에서 모바일 게임 즐기시는 분들 흔히 볼 수가 있죠. 이제는 정말 모바일 게임주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NHN의 메신저 라인에 게임을 입점시킨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모바일 게임주, 글로벌 시장 성장 기대감과 함께 지금 매수해봐도 되는 건지 구체적인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토론합니다. 박남숙 기자와 허준식 해설위원 그리고 김대복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게임의 동향을 읽어보기에는 최근에 부산에서 열렸던 최대 게임쇼, 이 지스타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박남숙 기자, 여기서도 키워드가 모바일 게임주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부산에서 폐막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12에서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남달랐습니다. 전체 전시된 게임의 70%가 모바일 게임이었고요. 출품된 게임 수만 하더라도 100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게임빌, 컴투스, SK플래닛 등 주요 업체가 90종 이상을 출품했고요. 여기에 중소개발사 게임까지 더하면 100종 이상의 이 모바일 게임이 이번 지스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약 20만 명이 순수 방문자였고요. 관람객들도 줄지어 모바일 게임 대회에 참가하는 등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지스타 폐막 이후에 모바일 게임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체의 70% 이제는 반 이상이 모바일 쪽에 좀 초점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그렇다면 네. 모바일 게임이 도대체 네네. 얼마나 성장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망은 또 어떤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나왔던 대신증권 자료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이제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한 1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작년이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한 124억 달러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모바일 시장을 보면 작년이 4,200억이었고요. 올해가 이제 한 6,300억 해서 작년보다 49%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또 내후년 2014년도에는 1조 원대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황 나오는 것으로는 예전에 온라인 게임 시장 성장 속도랑 비슷하다고 하면은 2016년도에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한 2조 원대를 돌파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지금 1대1로 국내랑 글로벌하게 시장 규모를 놓고 보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배 정도는 글로벌 시장이 더 큰 규모이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업체들이 좀 글로벌하게 진출을 잘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성장성은 있는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점차적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또 모바일 게임주들이 많이 열심히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도 이 실적 시즌 부근에서 한번 또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들 같은 경우는 고평가 논란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어떤 프리미엄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볼 때는 표에서 한번 보시면 선행포에서 어떤 PER 지수는 굉장히 우리는 낮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이제 진가가 현재 어떤 PER이 한 50배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28배 정도로 선행포는 낮아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빌이나 컴투스가 거의 30배에 가까운 어떤 이런 PER인데, 선행 PER로 보면 한 15배 정도, 16배 정도면 전체 글로벌 시장의 12개월 선행포는 16배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글로벌 시장의 게임주의 어떤 단순한 모바일 게임으로 볼 때는 미국에 있는 게임 로프트라는 어떤 회사에 그걸 가지고 이제 PER을 검토하는데 지금 한 20배 정도 되고 선행포는 한 18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들 지금 현재 올랐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성장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좀 더 오를 개연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선행포라는 것이 이익이 향후에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높은 어떤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업체들과 비교해봤을 때 진가나 게임 소프트 이런 것과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저평가다 이런 결론을 내주셨는데, 실적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3분기 실적이 나왔었잖아요. 좋은 쪽도 있었지만 또 부진한 쪽도 있었는데 어떤 회사들이 좀 부진했나요?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좀 많이 부진했는데 그 모바일 게임들로 따지면 이제 유메이드나 웹젠, 컴투스 이런 것들이 좀 부진했고 그냥 그 총 게임주들이 부진했다면 NC소프트까지 같이 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사실상 지금 현재 지금까지 3분기의 어떤 이익이나 4분기의 어떤 실적 같은 거는 그런 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의 어떤 시장 흐름이 굉장히 불투명한 어떤 이런 흐름이고 지금 최근에 전체적인 어떤 그 매출의 어떤 감속 속도가 국내나 해외나 다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불소 같은 경우는 불소를 계속 맨 처음에 계산했을 때 약 한 38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네. 지금 한 320억 정도로 축소되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니지나 이런 아이온도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NC소프트는 이제 모바일은 아니고 온라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NC소프트의 실적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대세가 넘어가고 있다. 이것을 또 확인시켜 준 게 아니냐. 좀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는 이쪽이니까 이쪽의 어떤 흐름들은 유메이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회사나 손자회사들이 이 게임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이 하니까 여기에 당연히 이제 판촉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걸로 해서 영업 실적이 나빠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익의 어떤 모멘텀으로 들어오는 거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현실적으로는 좀 이렇게 약하더라도 어떤 게임들이 요즘에 이제 카카오톡에 등장하는 게임들의 어떤 진화 속도가 1개월 안에 그냥 시장을 점령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이라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기대성이 향후에 성장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웹전 같은 경우도 2분기 어떤 3분기 어떤 실적이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매출도 약 한 30% 지금 현재 영업이익도 한 30% 정도 빠진 어떤 이런 속도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라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NHN 어떤 모회사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어떤 전날 못 올랐는데 오늘 강하게 오르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적 부진이 결국은 뭐 주가의 어떤 하락하고는 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에 대한 영향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서 또 많은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 이야기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실적 관련해서 저는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NC소프트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온라인 가운데서는 따져보니까 유일하게 또 실적이 증가한 쪽이었어요. 나머지는 막 적자 전환한 쪽도 있었고요. 모바일은 대체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400% 전년 대비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제일 좋은 쪽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증권가의 추정치보다는 또 못 미쳤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SM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증권사에서 너무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걸까요? 실적에 대해서? 모바일 게임주들 네. 실적을요? 증권사가 너무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너무 추정치를 높게 잡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아까 시장 규모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모바일만 보면 한국이 작년보다 한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카오톡 효과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애널리스트들은 이들 업체의 어떤 어닝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평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업 구조와 다르게 급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릴레이팅을 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은 부르기 나름인데 PER도 아마 높게 적용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나오고 있는 어떤 신작 출시 일정들을 감안해서 어닝들 아마 좀 좋게 조정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PER도 좀 높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더 높게 나왔지 않았냐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게임주들 하반기 코스닥을 주도할 정도로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시 부상되고 있다는 배경에 이 NHN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선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인에서도 모바일 게임들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박남숙 기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라인은 애플과 안드로이드 폰용 모바일 게임 4개를 신규 출시했고요. 이 출시한 제품이 일본, 그리고 대만, 태국 등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인을 통해 출시된 4개 모바일 게임은 일본과 대만, 태국 무료 게임 다운로드 순위 1위에서 4위를 기록했고요. 홍콩과 인도네시아에서는 1위와 3위 등을 석권하는 등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재
라인의 사용자 수는 7,600만 명에 이르고요.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은 라인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연동돼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벌써 긍정적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은 NHN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일본 게임 시장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본격적인 해외 실적 모멘텀이 시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라인을 통한 모바일 게임 매출은 무료 다운 뒤 이 게임 아이템 판매 매출로 잡히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 현재 1위 다운로드 게임 라인팝이 일본 최고 매출 순위 42위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은 일본 모바일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30% 수준의 아직 초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은 약 6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일본 최고 매출 상위 5위 내 모바일 게임의 월 매출은 약 10억엔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NHN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3분기 매출액이 8억엔, 우리 돈으로 108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공식 계정 등을 통해 성장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해외에서 벌써부터 반응들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업체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카카오톡이나 NHN 라인에 입점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김대국 전문가님, 이 NHN의 라인, 모바일 게임주들 시너지 효과 톡톡히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카카오톡하고 라인의 어떤 그 배경 자체가 컨텐츠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카카오톡 게임 자체가 8월 달에 출시했을 때 47억 정도의 밖에 매출액을 올리지 못했지만 10월 달에는 400억 가까이 올렸으니까 석 달 만에 거의 이제 10배에 가까운 어떤 신장 속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 라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깊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카카오톡은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니팡으로 시작했던 어떤 이런 흐름들이 계속 그 속도를 바꿔가면서 다른 쪽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결국은 빨리 출시했다가 빨리 또 사라지는 어떤, 우리 보면 뭐 연예인처럼 이렇게 그렇게 빠른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겠고, 지금 이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 흐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속도,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인에 대한 어떤 이런 흐름이고, 라인 자체도 지금 보면 그 국내 어떤 모바일 게임하고 지금 현재 카카오톡하고 라인의 어떤 그 컨텐츠가 유사하다는 거, 이 지금 제가 표를 하나 보이는 소비자가 선택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현재 플랫폼 선택이 쉽게 되니까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게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단순한 게임에서 이제 그 RPG 게임으로 확장되면 시장은 굉장히 또 재미있는 어떤 유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 향후 어떤 그 증권회사에서 라인의 어떤 매출 전망을 했던 어떤 흐름을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가면서 라인의 어떤 매출의 어떤 성장 속도는 굉장히 급증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전에 나왔던 그 사례들을 좀 갖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인데요. 중국에 이제 QQ 메신저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인터넷 인프라 발달과 함께 매일 8천만 명씩 가입자가 증가하고, 현재는 이제 모바일 온라인상에서 최대 메신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에 다들 아시는 이제 텐센트라는 게임 업체가 있는데, 네. 이 QQ 메신저를 텐센트가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에 배급 채널로 활용을 했고요. 매출이 이거 이용하면서 CAGR 연평균으로 한 63% 급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텐센트가 이제 올해 매출이 예상으로 한 7조 원 나올 것 같고, 이 중에 게임 매출이 한 3조 원, 80%를 차지할 것 같고, 영업이익도 한 3조 원대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에 유사한 것이 카카오톡이겠죠.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게임하기 만들면서 모바일 게임 관련 매출만 하루에 한 20억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중에 이제 실제 카카오톡은 한 4억씩 가져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주제인 그 NHN의 라인인데, 이제 일본과 동남아 쪽을 많이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라인이 올해 3분기에 이제 이미 이 모바일 이모티콘 서비스인 스티커를 통해서 110억 정도 매출을 올린 바 있고요. 전혀 매출 인식이 없었던 회사가 아니고요, 모바일 쪽에서. 그리고 가입자가 아까 말씀한 대로
한 7천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워낙에 이제 플랫폼이 좋기 때문에 뭐 라인도 승산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 실적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하나 연계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어제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뭔가요? 이 게임빌과 컴투스는 사실은 혼자 자사 플랫폼인 컴투스 허브나 그 서클 가지고 하면 카카오한테 20%를 안 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수수료를. 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경계했던 것 같고 짜증났을 거예요. 카카오가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너무 카카오톡이 그 게임 아이가 잘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입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계해서 라인 쪽으로 붙인 것이 이번에 일단 국내는 워낙에 카카오가 잘 나가고 있고 해서 좀 기분도 그렇고 해서 일본 쪽을 공략하러 가보자 해서 게임이라 컴투스가 일단 라인 쪽으로 탄 것 같고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이 생태계 환경에서 지금 모바일 메신저라는 플랫폼이 어느 정도나 영향력이 강한지를 네. 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힘도 예. 막강해지고 있고 흐름도 굉장히 빠르게 네, 변화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라인을 서비스하고 있는 NHN을 포함해서 모바일 게임주도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투자가 유망할까요? 김대복 전문가님. 글쎄 이제 모바일 게임들은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회사가 계속 창업하는 어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기존의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금력이나 라인의 어떤 그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NHN의 어떤 가장 좋은 어떤 흐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 현재 제일 잘 나가는 어떤 게임주는 모바일 게임 중에서 게임빌입니다. 그 게임빌은 당연히 이제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라인 쪽에서도 인기 순위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이런 순에서 보면 게임빌보다 아주 좋은 어떤 이런 쪽의 흐름들이 타이니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 면에서는 잘 떨어지는 어떤 흐름인데 그것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 가장 공격적인 어떤 대시를 하고 있는 회사가 위메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 모바일 게임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개발하다 보면 대작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 지금 보면 뭐 판관비나 이런 쪽에 어떤 들어간 돈이 많아서 실적이 약간 부진하게 나왔지만 향후의 성장성으로 보면 위메이드도 좋은 어떤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저는 NHN이나 게임빌, 위메이드 이 종목으로 탑픽으로 보겠습니다. 네, NHN, 게임빌, 위메이드. NHN은 오늘 살짝 쉬어가는데 게임빌은 또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좋다고 보세요? 네. 일단 그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워낙에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해서 성장성은 있는 것 같고요. 다들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성이 이제 아까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다는 거죠. 그리고 짝퉁도 많이 나오고 따라하기도 많이 나오고 1인 개발자가 막 넘쳐날 만큼 진입장벽도 좀 낮죠. 이건 마치 이제 가수가 노래 하나 만들어서 음원에 올려가지고 돈 버는 그런 구조랑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무한 경쟁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찜찜한데요, 이거는.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매출 올리면 애플하고 구글은 앉아가지고 그냥 3천만 원씩 가져가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속이 아픈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 단말기 시장 규모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모바일 쪽은. 내년도에 스마트폰 시장이 8억 3천만 대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성장률은 조금 낮아지고는 있는데 전체 단말이 16억 5천만 대입니다, 무려. 글로벌하게. 침투율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절반인 8억 대 정도는 스마트폰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에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마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연계해서 모바일 쪽도 될 수 있는 그 환경은 만들어진 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측면에서는 YD 온라인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YD 온라인 같은 아주 실적도 별 볼 일 없고 결손금이 작년 기준으로 300억이 넘는 적자 회사이고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모멘텀들을 본다 그러면 이런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모바일 게임 시장의 특성상 훨씬 더 잘 갈 수 있는 성과 면에서는 YD 온라인 같은 유의 종목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처음에 애니팡 때문에 떴던 회사잖아요. 네네. 그리고 좀 이제 완전하게 한다 그러면 역시 컴투스 게임빌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회사이고 실제로 매출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위메이드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역시 같은 유에서 봤을 때 위메이드가 가장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R&D 인력만 한 700명 정도로 상당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회사인 것 같고요.
또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인 카카오톡 지분도 5% 정도 가지고 있고 해서 뭔가 뭐 한국적 정서라고 그러면 유메이드랑 카카오톡은 서로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느끼기에. 그래서 아마 유메이드는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좀 짧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카카오톡에서 IPO를 고려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물론 지금 시작한다는 건 아닌데 거의 5년 9개월 만에 드디어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됩니다. 카카오톡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면은 앞으로 IPO도 고려 중에 있고 상장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만약에 카카오톡이 증시에 발을 들이민다면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해요. 김대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카카오톡이 IPO하면 관련주들 분명히 시너지 효과 그리고 오를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언급했던 유메이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트레이드 증권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어떤 지분을 참여하고 있죠. 여기다 이제 지금 현재 서버를 운영하고 하는 어떤 KINX나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이나 전반적인 어떤 게임주나 한 번에 어떤 붐들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예전에 그 다른 어떤 이런 IPO가 대형적으로 나왔을 때 미국도 크게 한번 이렇게 술렁이지만 실제로 나오고 나서는 재미가 별로 없었지만 나오기 전에는 이 흐름도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오기 예. 전부터 예.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 허 의원님 모멘텀이 네, 좀 될까요? 네, 일단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의 시총이 문제겠죠. 시총이 아주 크게 나오면 NHN하고 뭐 NC 이런 류는 좀 주춤할 것 같기도 하고요. 수급이 나눠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게 나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작은 종목들까지 해서 전체로 테마성으로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문제겠죠. 이제 카카오톡 연계한 관련주들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PER이라든지 이런 게 높게 쳐서 나오면 관련주 전체적으로 좀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모바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시소프트나 이런 쪽은 별로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 저는 그쪽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쓴맛을 봤고 김택진 대표가 넥슨과의 일단 손을 잡으면서 대형 M&A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것이었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모바일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게 또 큰 회사가 내가 한번 모바일 쪽으로 해보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은 굉장히 또 도전을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저 조금 반대인데요. 네. 일단 주가 흐름에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지금 차트는 못 가지고 왔는데 일본의 그리라는 모바일 업체랑 미국의 진가가 미국 업체 맞나요? 미국 맞죠. 진가 맞죠. 그럼 그쪽 회사들 주가 흐름이랑 그 아주 중소업체 한국으로 치면 YD 온라인류의 이런 작은 회사들 네. 주가 흐름이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쪽에서는 혼자서도 잘한다는 거거든요.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대형 업체들이 오히려 좀 더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겠냐 이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바일 게임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까 오늘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